상대방한테 매달려서 재회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내가 재회를 원해서 했다 하더라도 관계의 주도권 자체가 상대방한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상대방이 실망했다거나 반복된 다툼에 지쳐가지고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설득을 해서 다시 만난 거라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만약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떨어진 게 주된 요인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엔 내가 나를 낮춰가면서 상대를 붙잡아 다시 만난다면 대개의 경우에는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고 상대방은 이 관계 자체를 만만하게 보는 와중에 나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분들이 원치 않은 상황일 거예요. 사실 재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기보다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연애를 다시 이어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회를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갑이 되고 다른 한쪽은 을이 되는 기울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잘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재회를 하기 전에 보였던 공통점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총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건강한 재회, 수평적인 관계의 연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한 재회를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계속 상대방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욱하는 마음에 헤어지자 한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은 나와 가타부타 길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은 상태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지친 상태, 질려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내가 계속해서 나의 주장을 피력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말들을 뱉게 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거부 반응만 일어나게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당장 남아있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고민의 시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또 비슷한 이유로 안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또 안 겪을 수 있을까? 서로가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안 그래도 이 상황 자체가 힘든데 내가 상대방을 닥달하는 방식으로 몰아붙일수록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더 박해지게 된다는 거죠. 또 내가 계속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정서적으로 끊어내는 게 두려워가지고 착 달라붙어 있으려고 할수록 내 가치는 한없이 낮아지게 되고 상대방을 이상화하게 돼버리는 그런 리스크도 있어요. 집착은 더 큰 집착을 낳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예요. 바람을 폈다거나 거짓말한 게 들켰다거나 신뢰를 바닥까지 낮출 만한 잘못을 한 경우는 보통의 케이스보다는 2배는 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상대방을 향한 내 감정이 얼마나 큰지를 어필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내가 한 행동이 납득이 어렵고 도저히 용서가 어려운 경우라면은 시간을 보내봤자 상대방의 감정은 더 짜게 식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확 차분해지고 이성적인 사고가 지배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확실히 전달하는 게 낫다는 거죠. 물론 바람이나 거짓말과 같은 큰 문제들은 이렇게 해도 쉽진 않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상대방을 잡고 싶다면 이렇게 접근해보는 게 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곧장 자존심을 세우는 행동을 하거나 고자세를 취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강한 재회를 하신 분들의 2번째 공통점은 당연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차여서 헤어졌을 때 뭐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아마도 나는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 상황, 그것 자체가 되게 힘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서로가 사랑하던 관계에서 갑자기 짝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애착은 일반적인 짝사랑보다 더 강한데 말이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은 어떨까요? 내가 계속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고 계속 붙잡고자 하는 스탠스라는 거를 안다면 상대방은 나랑 똑같은 결의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 똑같은 결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들 수는 없을지언정 최소한 나라는 사람이 당연해지지는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떠올렸을 때 상대방 본인을 계속해서 잡고 싶어하는 미련절절한 사람,
상대방 본인이 잡으면 잡힐 수 있는 사람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상대방은 덜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방이 헤어지자 했기 때문에 고통의 수준이 나랑 같을 수는 없겠지만 나 역시도 이별을 수긍하고 내 앞길을 잘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적어도 상대방한테 기고만장한 여유를 주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대뜸 연락해서 나도 더 이상 너를 원하지 않아, 나도 너무 괜찮게 잘 지내, 이런 식의 어떤 직접적인 티를 내자는 건 아니에요. 아직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거나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나도 이제 널 정리한다, 이런 간접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버린 상황이라면 갑자기 내가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장문의 카톡으로 나 너를 정리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보내는 건 되게 어색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감정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을 유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백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왔을 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상대방의 기대만큼 아주 반갑게, 아주 달갑게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아, 내가 헤어지자 해서 이 사람도 정말 수긍했구나,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자체가 상대방 스스로 하여금 어떤 자극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본인이 감정이 떨어져서 먼저 헤어지자 한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냉담하게 구는 것이 내가 겪었던 힘든 수준의 잔인함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한테도 비슷한 결의 상처를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방은 나에 대한 가치가 확 높아질 수 있어요.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선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내가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비교적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고려했을 때 만약 내가 상대방한테 애원하고 간청하는 걸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나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게 되고 그런 관계는 설령 재회가 된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당연히 잡을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원하면 당연히 옆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공통점은 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어진 연인이랑 다시 만났는데 몇 달 정도 잘 연애하는 것 같다가 큰 다툼 없이도 헤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재회를 할 적에 그가 만나왔던 정이 있다거나 내가 잘해줬던 거에 대한 미안함에 기반한 연민, 동정심으로 다시 만난 경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는 거랑 매력을 느끼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정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하는 게 미안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계속 본인을 붙잡는 모습에 결국 연민, 동정심, 죄책감, 이런 감정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시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애정은 죽은 지 오래고 의무감만 남았다는 거죠. 또 정이 많이 들어버려가지고 헤어지고 보니 옆에 없는 게 헛헛해서 그래서 다시 만난 거라면 어떨까요? 언제고 본인의 외로움이 충족되면 다시 나를 떠날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다시 만났을 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헤어지자 한 뒤로 계속 매달리거나 연민이나 동정심을 활용해서 만나는 경우가 드문 거예요. 어떤 동정심, 정, 이런 의무나 죄책감이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멀어지고 난 뒤에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정말 높아져서 다시 만났을 때야 비로소 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러 커플들을 봐오면서 건강한 재회를 하신 분들이 가진 공통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 3가지였죠. 첫째, 상대방과 계속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둘째, 당연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셋째, 정을 활용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참고만 하셔가지고 본인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하겠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are near.